저희가 전화 상담하기 전에 네. 문자 상담부터 한번 도와드릴까요? 네, 첫 번째 문자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사연일까요? 넥스트칩 가지고 계신 시청자분이신데요. 매수가는 18,700원입니다. 비중은 10%입니다. 라고 이렇게 문자 메시지 남겨주셨는데 네. 오늘 넥스트칩이 정말 강했잖아요. 네. 그럼 이화진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까요? 네. 지금 넥스트칩 18,700원에 매수하셨는데요. 이 종목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결국에는 이제 이번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우리가 작년부터 계속 꾸준하게 이제 테마주로서의 흐름을 계속 이제 가지고 왔었는데, 물론 이제 이번 주 초부터 물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가 이런 도조 슈퍼컴퓨터를 2년 전부터 계속 꾸준하게 이제 준비해 왔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레벨 3단계로서의 이제 상용차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 혼다나 벤츠를 시작을 해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G90 이제 위주로 이제 상용차가 먼저 나올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레벨 2에서 레벨 3단계로 간다는 거는 이런 자율주행 카메라 모듈이나 이런 칩 같은 경우가 그만큼 가격도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 그만큼 상용차에 들어가는 부품도 훨씬 더 많아지는 상황입니다. 카메라도 실제로 7대에서 12대 이상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테마주로서의 이제 그런 자율주행 관련 이슈가 아니라 실적주로서의 움직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실적이 얼마만큼 수주가 이제 받치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할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최근에 삼성전기가 작년 한 6월쯤으로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 테슬라 5조짜리에 대한 공시가 물론 지금도 아직 확정은 아니라고 얘기는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결국 테슬라 향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삼성전기 이쪽으로 들어가는 이제 부품주들에 대한 실적들이 하반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다음 문자 상담도 한번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다음 문자는 5412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두산 매수가 14만 1,000원이고 비중은 50%라고 합니다. 비중이 좀 꽤 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뒤늦게 좀 로봇 관련주로 엮이면서 좀 추격 매수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앞으로의 대응 전략이 또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이지훈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제 다음 주에 두산 로보틱스의 공모청약 일정도 있는데 두산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님 가져가 봐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 저는 계속 좀 보유를 하고 보셔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좀 아쉬운 거는 비중이 50%나 되시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탄력이 나온다고 해도 약간의 불안감이 계속 있으실 거예요. 비중을 많이 들어가셨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해도 최대 비중을 30%, 20에서 30% 이상은 싫지 않는 게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일단 로봇은 계속해서 지금 뭐 인구에 대한 고령화라든지 또 임금이 워낙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로봇에 대한 이런 중요성들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절실해지고 있는 흐름인데,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더욱더 심화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협동로봇 시장에서 세계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또 위치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5손가락 안에 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은 앞으로의 성장성도 저는 무궁무진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상장에 대한 모멘텀이 가장 크게 작용이 되겠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좀 기대감이 커질 수 있는, 이번에 투자금을 유치한 다음에 또 새롭게 자율주행 로봇을 인수한다던가 이런 모멘텀들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상장까지는 계속해서 기대감 가지고 주가 상승은 가능할 거라고 보이고요. 대신에 비중이 많이 들어가셨기 때문에 수익권에 들어가시면 분할 매도 통해서 계속해서 수익 챙겨 나가시는 전략 취하셔야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계속 가져가 봐도 좋지만 비중은 조금 조절해보자라는 이런 의견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사연도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4865번님께서 서남을 가지고 계세요. 오늘 또 상한가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5,200원에 비중은 30%입니다. 초전도체 아니라는데 다 정리할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테마성 종목이기 때문에 뭔가 앞으로의 흐름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우리 김병진 매니저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상한가 기록했으니까 조금 더 지켜봐도 될까요? 저는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초전도체 이슈는 연구해야 될 과제인 거는 맞아요. 근데 그거를 상온에서 구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논의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뭐 초전도체가 앞으로 뭐 양자 컴퓨팅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도 계속해서 활용이 될 전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구를 해야 되는 과제는 맞지만 그걸 상온에서 구현한다는 건 아직까진 그건 좀 이른 얘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양자 컴퓨팅에도 이런 극저온 환경의 초전
초전 조치가 필요하고 이런 환경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요즘 나오는 이슈가 뭐 양자 컴퓨터 뭐 그런 것들도 이슈가 나오기 때문에 급등락을 보인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서남이라는 기업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초전도체가 아니라 초전도 선을 개발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기 저항이 0이기 때문에 뭐 구리보다 1000배 이상 가까운 전류를 한 번에 또 보낼 수 있고, 또 전기 저항이 0이라는 거는 또 이제 변압기 같은 것도 필요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선을 뭐 개발한 이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주가가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5,200원이면 사실 오늘 상한가 마감한 금액이 4,795원이라 한 번만 더 상승을 나와주면 충분히 빠져나오실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5,200원이 넘어간다면 비중을 축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중 축소에 대한 또 의견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서남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다음 문자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 가지고 계신 우리 시청자님이신데요. 13만 6천 원에 비중 50% 보유를 하고 계십니다. 비중도 높으시고 전고점이 사실 14만 4천 원인데 네. 좀 오래 들고 계셨나 봐요.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우리 이주호 본부장님, SK하이닉스 과연 전고점을 넘어서 13만 6천 원 가능할까요? 네,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15만 원까지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4분기 때 수익에 대한 부분이 좀 극대화될 것이다,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치의 리포트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그동안 이제 1, 2분기 때 감산을 했고 이제 공급을 줄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가격적인 메리트를 챙겨갈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폰 15가 나왔는데 거기서 나온 칩이 A17이라고 해서 이제 3나노 공정을 하는 프로세스, 그런 쪽이 지금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그래가지고 3D 랜드 플래시 관련해서 올랐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그 스마트폰이 이제 계속적으로 속도가 늘어나고 또 그런 미세 공정에 필요한 그런 칩들이 점점점 경량화되면서 더 필요하게 되면은 어쨌든 3D 랜드 플래시 관련해서 계속 수요가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3D 랜드 플래시도 같이 올랐고, 결국에는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 PCB 기판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4분기에 좋아질 것이고 24년도에 추가 랠리가 나올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이 조금 크신 게 좀 부담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평단가 부근 올라오시면은 비중을 한 20% 정도 덜어내시고 30% 정도는 제가 봤을 때 15만 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매수가 부근 오면은 13만 4천 원 부근 오시면은 20% 정도 덜어내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30%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평단가 보니까 보유 기간 자체가 굉장히 기셨기 때문에 그동안 잘 버티셨고,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이제는 수익을 가져갈 그런 시기다. 그렇기 때문에 좀 가져가셔서 수익을 좀 극대화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비중 조절만 조금 잘 해보자라는 이런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네, 저희 문자 상담 도와드렸으니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전화 상담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청자님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제가 오늘 MP를 네. 이제 막 처음에 10% 이상 올라가길래 좀 그때 안 사고 좀 떨어지길래 제가 3,580원에 신용으로 사서 이제 한 반주를 오늘 이제 사봤어요. 네. 불안해가지고 지금 그래서 내일이나 이거를 뭐 한 달에 갖고 왔건 아니고 한 2, 3일 안에 그냥 올라가면 정리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거래량도 많이 터졌더라고요. 그래서 네, 최근에 좀 많이 밀려서 걱정이 좀 되실 것 같아요. 네, 좀 단기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럼 네 분 통해서 의견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판넬 들어주시죠. NP에 대한 의견은 긍정의 세 분이고 우리 과장님만 또 부정을 들어주셨습니다. 네, 일단 우리 청자님 좀 단기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김병진 매니저님 어떤 의견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네, MP는 다행히도 이슈랑 테마가 좀 좋은 편인 것 같아요. 네. MP가 오늘 급등한 이유가 엔비디아가 메타버스에 진출한다는 소식 때문에 MP가 XR 실감형 콘텐츠 같은 것들을 제작을 하거든요. 그러한 이슈 때문에 오늘 강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 나온 기사인데 SK텔레콤이 메타의 그 VR 헤드셋이죠. 메타의 VR 헤드셋인 메타퀘스트 3를 다음 달에 한국 최초, 그 글로벌 최초로 한국에서 출시를 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XR 관련된 이슈가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조금 더 우리가 지켜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아쉬운 점은 신용을 좀 과도하게 사용하신 게 좀 아쉽기 때문에 웬만하면 내일 상승세가 좀 나왔을 때 비중 절반 이상 덜어내시고 보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슈가 꺼지면은 바로 또 움직임이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중소형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조금 큰 수익을 노리는 것보다는 비중을 조절하시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중 조절에 대한 의견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은 조금 더 유의할 만한 점이 어떤 게 있는지 부정 의견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화진 과장님이 유일하게 부정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차트를 보니까 MP 정말 바닥권인 것 같은데 좀 내일이라도 정리를 해봐야 될까요, 과장님? 처음 MP가 이게 작년 2021년이네요. 2021년 10월 달에 이제 급등했던 이유가 물론 그 당시는 뭐 게임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컴투스, 컨투버스 대부분의 메타버스를 했던 사업이 사실 처음에 들었을 때는 이런 신규 사업 모델이 굉장히 시장에서는 획기적이었고 그런 흐름이 좋았지만은 실제로 메타버스로 인해서 과연 수익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여부가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론은 아직까지는 그런 모델에서 성공적인 그런 사례들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주가가 계속 빠졌다는 부분이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비디아가 이쪽 메타버스 시장을 진출을 한다 하지만은 아직도 이쪽 시장에 대해서는 이게 하나의 플랫폼을 이용을 할 건지 아니면 메타버스 내에서 실제로 수익 구조가 크게 나올 건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오늘 단기적인 이런 이슈로 주가가 올랐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볼 수는 있겠지만은 이게 중장기적으로 과연 이게 돈이 될지 여부는 제가 볼 때 아직까지는 물음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MP에 대해서 긍정 의견 그리고 부정 의견까지 들어봤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꼭 참고하셔서 조금은 더 마음 편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우리 시청자님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시네요. 네, 혹시라도 수익 중인 종목 있을까요? 올해 수익을 딴 데서 2차전지에서 많이 냈거든요. 네, 정말 기분 좋으시겠어요.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삼성전자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우리 시청자님? 72,000원이에요. 제가 10%요. 72,000원에 비중은 10% 정도 보유하고 계십니다. 지금 다가섰네요. 그러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혹시 언제쯤 매수를 하셨을까요? 오늘 됐어요. 오늘 들어가셨고요. 5일.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에 대해서 일단은 부정인지 긍정인지 네 분의 의견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의견 바로 들어주시죠. 이번에 네. 데자뷰인가요? 그러니까요. 긍정이시죠? 예, 네. 어쩐지. 네 분 모두 긍정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잘 들어가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이 부분은 이지은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계속 좀 가져가 보면 수익 내실 수 있을까요, 본부장님? 네, 일단 저는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HBM이나 DDR5 지금 낸드랑 디램 가격이 2021년 이후에 동시에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디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부가 제품인 HBM과 DDR5 쪽으로 이제 매출이 더 많이 추후에 발생될 거라고 기대가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AI 시장이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기업들이 그쪽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2024년이 되면 아마 공급과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물량이 부족할 정도로 이미 선 예약이 다 되어 있는 상태라고도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에 대한 개선세도 기대해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그 고부가 디램들이 저는 추후에 삼성전자를 계속해서 좀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당장 실적이 엄청나게 눈에 띄게 확 좋아지진 않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좋은 작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감산과 재고에 대한 효과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좋아질 일이 남았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73,000원 부근을 돌파를 하게 되면은 8만 원까지도 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내년에도 더 좋은 흐름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비중 10% 정도 보유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면은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중장기적으로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비중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삼성전자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삼성 SDI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63만 4천 원에 7%입니다. 조금 고점에 들어가셨네요. 그러네요. 네. 그래도 오늘 조금 반등이 나와서 안심은 되실 것 같은데 시청자님 어떤 부분이 혹시 고민이실까요? 저번에 8월 31일 날 상담을 했었거든요. 네네. 네. 근데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그래서 지금 다른 거는 다 매도를 해서 현금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추가 매수를 지금이라도 해야 될지 아니면 좀 다음 주에 두산 로보틱스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청약하려고 증거금을 좀 그쪽에다가 몰아서 할까 지금 고민이 돼서 예, 좀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의 그런 의견과 공통적인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두산 로보틱스. 네, 네. 2차 전지냐, 로봇이냐 맞아요. 궁금하신 것 같은데 그럼 네 분 통해서 바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판넬 들어주세요. 삼성 SDI 올 긍정이 나왔네요. 네, 그러면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이실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떤 분께 여쭤볼까요? 네, 우리 이주호 본부장님, 지금 삼성 SDI 조금 더 추가 매수 해봐도 될까요? 저는 지금도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뭐 궁금하신 거를 좀 긁어드려야 되니까 네. 지금 로봇이냐 이거냐 고민하시고 계시는데 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2차 전지 쪽은 지금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좀 좋은 흐름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최근에 계속적으로 지금 2차 전지 양극재부터 시작해서 배터리 셋업체들 계속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이게 데드캣 바운스인지 아닌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서 추세를 돌리고 다시 상승이 나와준다고 한다면 추가 매수를 하는 것도 좋은데 저는 한번 좀 쉬었다가 조금 더 보시고 55만 원 정도 지켰을 때 그때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보시고 만약에 55만 원을 그러니까 데드캣 바운스로 무너지지 않고 저점을 지켜주는 모습이 보일 때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되돌림 나오면서 올라가려고 할 때 그럴 때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로봇 관련주들이 지금 최근에 좀 많이 올랐다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저는 로봇주들은 앞으로도 계속 상승 모멘텀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단기간에 많이 오른 부분에 대한 차익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만약에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10월 말에 그 상장하게 된다면 그때 좀 수급이 아무래도 로봇 쪽에 좀 쏠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뭐 지금 두 개 중에 고민을 하신다고 한다면 일단은 로봇 쪽을 좀 더 먼저 보시고 그다음에 이 2차 전지 SDI 같은 경우는 어차피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모아가서 꾸준하게 차분히 기다렸다가 수익을 내는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두산 로보틱스 쪽을 먼저 공략하시고 그 다음에 그쪽으로 수익을 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쪽 다시 살아날 때 수급이 들어올 때 그때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둘 다 긍정이지만 지금은 로봇 쪽에 조금 더 손을 들어주고 계시네요. 네,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 청약에 대해서 조금 좀 자세하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다음 주가 또 공모 청약 일정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처럼 미리 좀 매수금을 확보해 놓으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거든요. 이화진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두산 로보틱스 청약에 조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봐도 될까요? 투자자분들이? 네, 아마 LG 에너지 솔루션 이후로 좀 큰 경쟁률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향후에 이제 청약을 하고 난 이후에 계속 보유할 건지 여부는 결국에는 지금 중국 시장에 영향을 좀 미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로봇 시장은 경기에 민감하다 볼 수가 있겠고, 실제로 중국 경기가 안 좋은 상반기 때 실제로 일본에 있는 화나기나 야스카와 같은 경우는 실적이 거의 엄청나게 안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그만큼 협동 로봇이나 향후에 산업용 로봇의 수요가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은 좀 인지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뭐 내일 아침에도 중국에서 좀 경기 관련된 지표 발표가 예상이 되긴 하지만은 중국이 여기서 만약에 경기 부양이 크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 로봇들도 이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 쪽이나 해외 시장에 크게 좀 공략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에 올해 실적은 적자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실제로 협동 로봇 시장에서 전 세계 MS가 해봐야 이제 5%밖에 되질 않습니다. 결국에는 무에서 유로 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결국은 중국 경기가 살아난다라고 하게 된다고 하면은 청약 이후에도 주가는 두산 로보틱스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긍정적으로 좋게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두산 로보틱스의 청약 일정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한화솔루션이요. 한화솔루션이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예, 매수가는 48,400원. 50%. 48,400원에 비중은 50%. 비중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시네요. 그러네요. 최근에 좀 많이 흘러내렸는데 저희가 빠르게 한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한화솔루션에 대해서 의견 한번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네 분 팻말 준비되셨으면 한화솔루션에 대한 의견 바로 들어주시죠. 네.
아쉽지만 부정 의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님 손실이 좀 크셔서 걱정되실 것 같은데 어떤 분 의견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사실 이지은 본부장님께서 비중을 좀 크게 실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솔루션도 약간 그런 의미에서 부정을 주신 걸까요? 네, 일단은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쪽으로 해서 지금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도 굉장히 높은 기업이고 이렇게 모멘텀으로만 보면은 좋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기업이라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왜 이러한 모멘텀을 가지고 주가는 이렇게 갈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일단 주식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수급이잖아요. 그리고 투자자들이 어쨌든 관심을 갖고 매수를 해야지 주가가 올라가는 건데 지금은 이쪽 시장은 좀 소외가 많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 좀 좋은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현재 시장에서는 약간 소외를 받고 있는 와중에 지금 비중이 너무 높으시기 때문에 제가 모든 비중을 다 매도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비중을 한 절반 정도는 좀 매도를 하시고 차라리 지금 트렌드에 맞는 종목들을 매수를 하셔서 조금 수익을 보전하시는 부분이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주식이라는 게 물론 좋은 모멘텀과 좋은 재료를 갖고 있어도 주가가 오르지 않으면 굉장히 답답하잖아요. 근데 그게 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면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손이 묶여버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기업이 너무 나빠서라기보다는 그러한 관점으로 해서 좀 절반 정도는 비중을 덜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매도 의견을 드렸고요. 일단 나머지 물량은 이미 너무 많이 주가가 빠져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없을 것 같기는 해요. 답답하게 흘러는 가겠지만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다른 종목을 매수하시고 남은 비중은 좀 기다려보시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부정 들어봤으니까 저희가 더 빠르게 긍정 의견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시청자님께 좀 희망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김병진 매니저가 유일하게 긍정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님께 어떤 말씀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매니저님? 네, 아무래도 뭐 친환경 물결이 아직은 더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친환경이나 뭐 2차 전지나 마찬가지겠지만 보조금에 대한 이슈가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아요. 그러한 이슈가 한 번 지나갔기 때문에 요즘 주가가 좀 부진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 점유율 1위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떤 기업이나 특징적인 뭐 성장 산업이 일단 돈이 된다는 게 알면은 그 다음부터는 또 치킨 게임이라든가 뭐 이런 가격 경쟁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하나솔루션은 일단 미국 시장이 일단 점유율 1위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지금 너무 많이 빠졌을 때 굳이 정리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긍정 의견을 드렸고요. 아쉬운 점은 비중이 좀 많다라는 거. 그래서 저라면은 비중을 한 절반 정도는 덜어내서 다른 업종에 좀 투자해놓고 이 종목은 기다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모두 비중은 좀 많은 것 같다라는 이런 공통적인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저희 시간 관계상 전화 상담은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유튜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댓글 남겨주고 계신데요. 맞아요. 첫 번째 사연은 바로 옛날이요 님이십니다. LNF 가지고 계시고요. 24만 1,850원에 비중은 10%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어제도 LNF 상담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2차 전지 종목 우리 이화진 과장님께 한번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LNF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과장님? 사실 LNF의 최대 과제는 결국에는 고객사 다변화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이제 이런 2차 전지 큰 흐름은 물론 지금은 계속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계속 제시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중국 쪽 이제 전기차의 MS를 강하게 가져가기 위한 일단 퍼포먼스를 좀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우리나라 국내 현대차 그룹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MS에 대한 위협을 충분히 저는 받을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테슬라가 이 가격 인하를 계속 꾸준하게 가져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실제로 뭐 LG 엔솔이나 아니면 그게 NNF까지 그리고 결국에는 가격 인하에 대한 압박이 가지고 온다라고 하게 되면 실제로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계속 그는 AP를 계속 단가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뭐 흔히들 2027년, 2030년에 대한 밸류를 뭐 땡겨온다고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그에 대한 수급적인 이슈는 시장에서는 크게 많이 부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그에 대비해서 LNF는 오히려 좀 반영도 못하고 계속 주가는 계속 빠졌었습니다. 결국에는 LNF가 테슬라 이외에 계속 꾸준하게 고객사 다변화를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은 사실 좀 시간이 좀 걸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하반기 업황 자체도 사실 그렇게 좋은
상황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기 때문에 뭐 여기서 이제 전략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매도라는 보다는 어느 정도 향후에 만약에 2차 전지가 다시 회복된다고 했을 때 그때 추가적인 매수 전략으로 가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굳이 여기서 파실 필요는 제가 봤을 때는 없고 그런다고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는 전략도 아니고 결국에 추후에 전기차 시장이 제가 봤을 때는 4분기나 내년 1분기 때는 어느 정도 좀 회복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때 시장으로 좀 전략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굳이 지금 매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이런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네, 저희 다음 상담도 도와드릴게요. 해성 DS에 대한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네. 49,300원에 10% 매수를 하셨는데 목표가랑 매도 시점 알고 싶다라고 네. 말씀을 하세요. 지금 엄청나게 수익권이세요. 그러니까요. 해성 DS도 굉장히 핫했던 종목인데 네, 저점에서 잘 잡으셨어요. 네. 우리 이주호 본부장님, 지금 수익권이신데 목표가를 알고 싶다고 말씀을 하세요. 어디까지 보면 될까요? 저는 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조금 더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비중이 10% 정도인데 비중도 적당하기 때문에 8만 원까지, 7만 5천 원까지 보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네. 지금 보시면은 8월 달부터 지금 현재까지 외국인들 수급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주목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소리고요. 그리고 여기 하는 사업 자체가 FCBGA,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 기판 사업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게 앞으로 자율주행 쪽에 들어가는 반도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차량용 반도체가 하는 역할이 결국은 차에 뭐 달려있는 카메라 모듈이라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서 차에서 뭔가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은 앞으로 전망이 밝고, 그리고 여기가 어쨌든 패키징 사업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후공정들 올라오면서 같이 랠리가 나왔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도 매우 좋고요. 비중도 적당하시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7만 5천 원 정도의 절반 좀 덜어내시고 나머지는 8만 원 돌파하는지를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또 수익 많이 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목표 주가 7만 5천 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은지박님께서 수고하십니다. 롯데 관광개발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16,000원에 30% 손절해야 할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네. 김병진 매니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 관광개발 정말 핫했었던 종목이잖아요. 중국문이 열리면서 강하게 올랐는데 최근에 좀 많이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그리고 우리 매니저님 조금 더 가깝게 만날 수 있는 방법까지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관광개발 먼저 얘기를 드려보면요. 롯데관광개발은 박스권을 그려줘야지 저는 좀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올해죠. 올해 이제 이번 달 말이 되면은 이제 중국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그 전까지 박스권을 그려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때 나오는 수치라든가 실적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광산업에서 뭐 제주도에 투자해 놓은 그런 유형자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들이 사실 수익이 안 되면 다 비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을 좀 잘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번 달 말까지 반등 한번 그려줘야지 이 종목이 박스권이라도 그려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박스권 상단이 17,680원 정도예요. 그래서 충분히 뭐 16,000원대이시면은 좀 더 기다려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동안 과도하게 하락했던 것만큼 12,000원까지 좀 넉넉하게 좀 지켜보시다가 박스권 반등을 보이시면 매수가 정도에는 현금화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전략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좋은 종목들 소개 많이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내일 오후 5시 너튜브에 김병진 검색하시면 제가 많은 좋은 종목들, 신성장 종목들 많이 소개해 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오후 5시에 유튜브에서 김병진 검색하시면 무료 방송 참여하실 수 있겠고요. 또 네이버 밴드에서도 김병진 검색하시면 매일매일 투자 인사이트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주상전화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좋은 정보들 들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